지난주에 중국이 가상화폐 규제에 칼을 빼들었다. 보셨습니까? 금융결제기관 관련해서 가상화폐 서비스를 중국이 전면 금지를 선언했어요. 이게 수요일입니다. 이게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검은 수요일이 돼버렸는데,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 중국 소비자는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하지 말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금융결제기관 관련해서 어떤 서비스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다음날인가? 바로 심지어 중국은 코인 채굴도 사실상 금지하겠다. 걸리면 잡혀가는 거죠. 신고망을 하겠다. 너희들 자꾸 전기를 거기 쓰니까 코인 채굴도 하지 마라. 근데 코인 채굴을 중국이 안 하면 호재인가?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나? 하여튼 호재인지 악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악재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왜냐? 가상화폐 뿌리를 뽑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채굴장을 빌려준 땅 주인까지 처벌하겠다. 뭐 명분이야 전기 절약이긴 한데, 한마디로 가상화폐에 관해서는 중국의 경제부총리가 비트코인을 단속할 거다. 가상화폐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말하면서 암호화폐가 일제히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만 발표했냐? 미국도 거기다가 숟가락을 얹었죠. 미국은 1만 달러가 넘는 모든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신고의 의무를 넣겠다. 지금까지는 미신고를 하는 것도 있었을 텐데 국세청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뭐 세금이나 탈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발표를 했고, 이것도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죠. 한마디로 그동안은 야 이거 가상화폐 너희들 변동성이 심하다, 투기다, 사면은 문제 있다 이렇게 경고만 날렸는데, 이제는 경고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가상화폐와 전쟁에 나섰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비트코인이 이게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천 넘고 8천 뭐 이렇게 하던 게 4천만 원대까지 떨어졌죠. 거의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5%를 찍었는데, 이 정도의 하락이면은 예전에 사람들이 지금보다 비트코인 관심이 훨씬 적을 때, 요때 1차 폭락했을 때 폭락폭이 이쪽이 훨씬 크죠. 이쪽은 거의 뭐 7, 80%가 하락했으니까 요거의 1차에 의해서 이번에 2차 폭락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꽤 나름 거의 마이너스 40% 이상 빠지는 최대급 코인의 폭락을 가져왔습니다.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들이 다 그랬죠.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왜 도지코인이 코인의 대명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기가 있으니까 800불 근처에 갔다가 400불 아래로 마이너스 50%를 찍으면서 가상화폐에서는 지금 검은 수요일, 그냥 수요일날 급락했던 그날을 검은 수요일이라고 부르고, 비트코인이 3천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갔죠.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저렇게 비트코인이 너무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빠지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해야 되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도한 레버러지 같은 걸 썼기 때문에 숏이 숏을 부르고 반대매매가 반대매매를 부르고 반대매매가 반대매매를 부르는, 어떻게 보면은 뭐 묻지마 매도가 나와서 가격이 저렇게 하락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물론 저거 이제 선물도 있고 많은 방법이 있지만 요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디파이를 활용한 어떤 레버리지를 하는 방법이 있다. 디파이가 뭔지 아십니까? 슈컬리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아마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디파이라는 게 가상화폐 하시는 분은 다 알죠?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표현 자체는 탈중앙금융 그러는데, 가운데서 은행이나 증권사나 금융기관 없이 우리들끼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서로 금융을 하는 거죠. 서로 대출을 해준다든지 서로 어떤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 건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을 갖고 있으면 디파이 거래소에 정말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자세한 거 가서 보세요. 코인을 맡기고 뭐 이자를 받는다든지, 코인을 거기다 맡기고 그걸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서 다시 산다든지, 코인을 한 100 정도 맡기면은 뭐 50이나 60 정도를 돈을 땡겨다가 50, 60을 더 살 수 있을까? 레버리지 효과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디파이 거래소 가운데 있으면은 반대에서는 거기에 디파이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활용해서 교환을 한다든지 샀다 팔았다 한다든지 하면서 수수료가 나오죠. 그 수수료를 다시 우리가 나눠 먹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됩니다. 여기에서 많이 쓰이는 게 저기가 스마트 계약 같은 게 코인에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더리움과 뭐 이렇게 쌍으로 페어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한마디로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은 놀고 있는 당신의 코인을 활용해서 이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으세요 뭐 이런 거죠, 우리끼리. 근데 문제는 저 디파이를 해보신 분 알겠지만 수익률이 괜찮아요. 생각보다 10에서 1%야 이게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미쳤죠. 이게 코인을 갖다 맡기면은 연이자 수익률이 한 10에서 20%를 줘요. 이 어떤 미친 코인은 복리로 28.7%를 준대. 근데 솔직히 28.7%를 주는 거를 맡기면 좀 의심을 해봐야죠. 야 이거 뭐 28.7%를 도대체 어디서 돈을 갖고 올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저렇게 받으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코인이 장기간 묶임을 좀 감수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수시 입출금하면 이자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6개월을 약정을 한다든지 1년을 약정한다든지 뭐 이렇게 길게 약정을 해야 그 수익률이 나기 때문에 코인이 장기간 묶임을 감수해야 돼.
근데 코인을 장기간 묶임을 감수하는 대가인 거죠. 한마디로 코인이 장기간 묶이는 게 그 정도 리스크가 있는 거죠. 20%에 가까운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제 그 정도 승률을 준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도지코인을 6개월간 묶으면 이자를 한 뭐 15% 준다. 야, 이거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도지코인을 내가 게다가 단위도 커야 됩니다. 수천만 원 이상, 뭐 수천만에서 수억을 도지코인을 6개월을 묶겠다. 그러면 15% 1년 이자를 주겠다. 야, 이게 쉽지 않죠. 비트코인을 6개월을 갖고 있으라 그래도 쉽지 않은데, 하루에도 여러 번 봐야 되는데 저게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 약간 사금융처럼 돌아가죠. 가운데 센트럴라이즈된 그런 게 없는 사금융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디파이로 돌아가는 자금이 작년에 1조였는데 현재 95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95조를 넘어가고 저런 거를 활용해서, 물론 저거 말고 선물도 있는데 레버러지로 많이 사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주식도 마찬가지죠. 신용대출 같은 걸 많이 받으면은 주가가 떨어져서 담보 가치가 아래로 떨어지면은 증권사가 강제로 반대 매매를 합니다. 실제 그렇게 하죠. 예를 들면은 내가 100만 원어치 주식을 맡겨갖고 70만 원어치를 빌렸는데 주가가 한 7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은 고객님 돈 더 넣으세요 전화가 와요. 실제로 돈을 더 넣지 못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주식 100을 시장에다 던져버리죠. 강제로 반대매매를 하면서 이게 던지면 가격이 더 떨어지니까 또 누군가의 강제매매, 반대매매를 치고 해서 주가가 폭락을 하는데, 또 이게 만약에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한테 전화도 주고 시간도 주고 하는데, 이건 증권사 같은 중앙이 없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반대매매가 시작이 되면은 어떻게 멈출 수 없이 순간적으로 빠바바바박 하면서 떨어집니다. 뭐 전화를 주고 뭐 그런 것도 없죠. 게다가 뭐 중간에 뭐 멈추고 막 버벅버벅 하다가 다 날아가는, 포지션이 날아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펼쳐지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현상이 많이 펼쳐졌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특히 저기에 많이 쓰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가 들어간 이더리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사실은 거의 변동성이 비트코인처럼 심하게 폭락한 경우가 잘 없거든요. 요 정도? 요게 한 15%? 여기밖에 안 빠졌는데 무려 여기서기를 뭐 거의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50%까지 빠지면서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발생을 했고, 검은 수요일 단 하루에 디파이에 있던 예치금의 23조 원이 날아갔다. 이게 뭐 아까 전에 90조 가까웠잖아요. 한 20에서 30%가 하루에 증발해버렸죠. 저게 빠박. 누군가의 손실이기 때문에 정말 충격적인 손실이라고 할 수 있고, 게다가 이건 뭐 이렇게 자세하게 알 필요 없지만 저게 보통 코인을 쌍으로 넣어요. 4개 이상의 코인 막 이렇게 넣어서 합성자산으로 만들어서 넣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4개 중에 하나의 가격만 무너져도 전체가 다 같이 반대효과가 나오면서 빠바바바박 시장이 아래로 이제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많이 펼쳐질 수 있죠. 물론 저 디파이 시스템 같은 경우 옛날에 소개를 많이 드렸는데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거죠. 상대가 누군지 뭐 어느 정도 한계인지 제한이었고, 기존 금융 시스템과 다르게 우리들끼리 서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어떻게 보면은 게임 체인저다 이런 표현도 많이 썼어요. 현대금융은 가운데서 누군가 하는데 그거 없이 현대금융이 맞닥뜨린 가장 근본적인 도전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긴 하지만, 문제는 가운데 누가 없다는 말은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거죠. 아무도. 이게 무서운 거죠. 내 상대방이 아니면 내가 하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된 시스템인지, 누군가가 해킹을 하는지,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된 건지 아무도 책임이 없죠. 가운데 아무도 책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알고 좀 해야 되는, 아니면 지금과 같은 좀 위험한 사태가 펼쳐지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없는 게, 저렇게 가격이 폭락해서 그 피해를 받은 게 이게 우리예요. 지난 1분기에 신규 계좌에 1분기에 코인에 들어왔던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20, 30대 66%. 20, 30대가 여기 돈을 그렇게 많이 넣었어요. 1분기에 얼마나 올랐다고. 요만큼 올랐잖아요. 근데 이 빠진 건 이만큼 빠졌어요. 1분기에 들어왔던 거의 대부분의 계좌가 마이너스 났어요. 게다가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갖고 있던 자산의 막 50% 이상, 70%, 80%, 아까 레버러지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럼 100%가 넘어가는 자산인데 지금 이게 그렇게 빠졌다는 거는 이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게다가 알트코인은 평균이 마이너스 63%. 4월 이후에. 작년에부터 뭐 올해 1월까지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4월 이후로 보면 마이너스 63%예요. 이거 레버러지로 들고 있으면은, 내가 2배 레버러지면은 내 전재산이 날아갔다고 봐야 돼. 이 정도 빠지면. 레버러지를 안 들고 있을 때 마이너스 63%이기 때문에, 특히 가뜩이나 이 차이가 벌어져갖고 이걸 메꾸자고 들어갔던 분들은 엄청난 타격이라고 할 수 있고, 왜 사람들은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면은 야, 그런 어떤 위험한 레버리지 투자를 왜 하냐, 저걸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위험성을 알죠. 요즘에 젊은 분들이. 제가 엊그제 무슨 강연할 때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게 우리 세대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위험성을 알지. 야, 그거 모르고 한 사람이 어딨어요. 하지만 우리는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뭐 너무 뻔한 얘기여서 길게는 안 드리겠지만, 지금 이번에 비트코인 폭락 같은 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 위험성을 모른다. 알죠. 알지만은 이게 안 되잖아. 다들 하는 얘기지만 여기서 끊겼기 때문에
이걸 한번 올라가자고 저 위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뭐 웃으면서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코인을 또 못한 사람들, 잃은 사람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굉장히 슬퍼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제가 할 소리는 아니긴 한데 정말 제가 할 소리는 아니긴 한데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는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올드한 소리긴 한데 이 좀 잃지 않는 투자를 하자. 이게 별수 없어요. 이게 노땅이고 뭐라 그럴까? 고리타분한, 좀 시간이 내 편인 투자를 하자. 이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돈을 잃지 말아라. Never lose your money 하는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돈을 잃지 않냐. 이게 시간이 좀 기다리면은, 부동산이 대표적인 이런 거기 때문에 돈을 벌잖아요. 잃어버리면 그냥 깔고 앉으니까 5년 10년이고. 시간이 내 편 투자를 했으면은 돌아오는 투자를 좀 하는 게 그래도 우리 인생이 게임은 아니잖아. 게임이면 그냥 확 베팅을 할 텐데 인생이 게임은 아니니까 진짜 확실한 거는 제가 정말로 이거는 말할 수 있어요. 옵니다. 와요. 저도 정말 개떡같이 살았는데 일밖에 몰랐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일밖에 몰랐는데 기회가 오긴 와요. 제가 리만 브라더스 끝날 때 2009년에 회사 들어갔어요. 이 돈이 한 푼도 없었어. 주가가 800을 갔는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뭐 2000 갈 동안 주식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열받아갖고 2011년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서 집을 샀죠. 근데 이번에 집이 빠져. 싫어합니다. 집이 빠지는 게 말이 되냐고 생각하지만 집이 빠지죠. 2011년에 집을 샀더니 세상에 집값이 빠져. 그랬더니 뭐래더라? 일본을 따라간다는 돈, 이제 집이 끝났대. 이거 꽤 오래 버텼어요. 11년인가 12년인가에 사서 2016년인가? 17년까지구나. 16년인가 17년까지 버텼어요. 주식이나 할걸. 주식은 800에서 2000 갔는데 집값이 빠져 이렇게 흘려. 팔았더니, 그러니까 제가 이랬다는 거는 반대로 보면은 기회가 왔다는 거죠. 여기서 제 걸 샀던 분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누군지 몰라도 기쁜 마음으로 사시더라고요. 그때 그 사셨던 분들이. 그래요. 뭐 하여튼 뭐 이렇게 기회는 정말로 저도 그때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영끌에서 샀다가 기회는 정말로 와요. 버스 떠날 때 너무 무리해서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럼 그냥 가만히 이 월급 받으면 사는 게 뭐 다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용기를 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용기를 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데 막상 그때가 되면 판단이 잘 안 돼. 그냥 좀 하다가 지나가요. 하다가 코스피가 1500이 3000이 됐죠. 하다가 내 옆집이 10억이 올랐어요. 그런 게 있는 게 너무 당연하긴 한데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는데 문제는 용기를 항상 내면 망합니다. 이거 꼭 하세요. 이거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데 정말 해서 성공을 하시길 바라고. 근데 항상 내면 망해요. 1번은 모르겠어. 1번은 석세스와 뭐 실패 할 수 있는데 2번은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트레이딩 센터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아웃되는 애가 용기를 항상 내는 애예요. 어쩜 이렇게 용기가 투철한지 모르겠어. 용기를 항상 내.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용감하지? 되게 신기해. 너 그거 돈 잃으면은 회사 잘려. 어렵게 들어왔잖아요. 나이도 많고 회사 잘린다. 그게 너의 한계야. 너의 손실 한도가 뭐 5억이야. 그러면 과감하게 베팅을 하는 분이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그 부자 되는 분도 있죠. 부자 되는 분들이 항상 내면은 매일매일 이 홈런 치려고 그러면은 꼭 삼진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잃지 않는 투자를 꼭 생각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제가 이런 얘기할 정도면 굉장히 좀 심각하고 슬픈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 머스크 형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도지코인 1달러 간다라고 트윗을 올렸어요. 강아지 합성해갖고 달러 얼굴에. 옛날 같으면 그래 우리 형이 뭐 가격을 올려주려는 것보다 뭐 이랬는데, 지금 여기 뭐라고 해야 돼? 거의 뭐 분위기 장례식장이거든요. 엄청 슬픈 분위기에 다들 그래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지. 이번에 실패를 했지만 기회가 다시 올 거야. 힘내자 이러고 있는데 저런 거 올리니까 분위기가 바뀌었죠. 옛날과 다르게. 제발 닥쳐라. 이제는 옛날에 저런 거 올리지면 역시 우리 형이야 이랬는데 순식간에 휙 돌아서서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지금 마이너스 50% 찍고 박살나서 손절나 갔거든. 근데 뭐 저런 거 올리니까 닥치라는 거죠. 이제 와서는 그냥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제 그러면 안 되고, 게다가 이게 한두 번을 해야지. 이 아저씨가 지금 석 달간 21번을 올렸어요. 21번은. 아니 아저씨는 코인 파는 사람이냐 기업가냐.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테슬라나 좀 어떻게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꾸 내려가. 이거 꽤 내려왔습니다. 600불 깨졌어요. 600불.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좀 올려줘야지. 코인으로 딱이 맞았는데 테슬라로라도 좀 어떻게 올려줘야지. 지금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나왔던 코인, 그건 또 누구야? 머스크 해고가 목표인 코인이 등장을 했다. 코인의 변동성을 높이는 시세 조작용 코인을 막는 코인이 등장을 했는데, 문제는 그 코인이 거래 첫날 5배가 올랐다. 이게 뭐야? 머스크를
야, 머스크가 변동성을 일으켜서 그거를 막고자 하는 코인을 만들었더니 그 코인이 변동성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많이 벌었다. 예,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으로 합니다. 급등을 막으려고 만든 코인이 이제 급등을 하더라. 참 세상은 요지경인 것 같고 이게 정신이 없어요. 이게 뭐가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 하여튼 급등을 막으려고 만든 이제 코인이 급등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거는 진짜 거의 없지만 설마 이런 것까지는 아시겠지만 가끔 뭐 1000배짜리 레버러지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 파생상품 활용해서 코인을 1000배를 레버러지해서 들어가겠다. 이거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이거는 심지어 제가 한 얘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거래소가 아니라 만약에 저 거래소가 1000배짜리 하면은 도박장 개장죄로 적용을 할 수 있냐로 싸우고 있어요. 한상중 법무법인 대검 변호사님이 이게 증거금의 4배를 간다 그래도 이게 도박장이냐 거래소냐가 헷갈리는데 1000배짜리는 이게 카지노란 거죠. 그 허가 라이센스를 거래소로 내면 안 되고 카지노로 라이센스를 내야 된다 이거지. 거래소로 라이센스 내고 카지노 활동을 했기 때문에 도박장 개장죄다. 1000배짜리는 야 이거 진짜 그 막권 끊는 느낌으로 막권 아니면은 이 슬롯머신 당기는 느낌으로 뭐 만원 뭐 5만원 뭐 10만원 그래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정말 내가 인생 한 방이다 뭐 생각하고 뭐 여기다가 내 재산 뭐 1000만원 1억을 넣으면은 확률은 당연히 1000분의 1이겠죠. 1000배면은 리스크 대비 리턴 물론 무식한 계산을 하면 안 되지만 확률은 굉장히 뭐 낮을 테니까 1000배로 갈 수 있는 게 이렇게 좀 조심하셨으면 인생은 게임이 아니니까 꼭 좀 기회가 왔을 때 물론 휘둘려야겠지만은 잃지 않는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